매년 똑같죠. 창밖으로 2월의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하면 씨앗 봉투를 집어 들고 싶은 충동을 참기 어려워집니다. 이 조급함, 봄과 풍성한 수확을 앞당기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은 모든 도시 농부와 원예가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때 잃은 파종 열병이 여러분의 미래 수확에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토마토와 고추 모종을 직접 망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잃은 파종이 식물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지 그 20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기대, 그리고 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이상적인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종 키우기에 대한 여러분의 접근 방식을 영원히 바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 치명적인 실수 목록에 빠지기 전에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해 봅시다. 아주 작은 페투니아 씨앗이든 커다란 호박 씨앗이든 모든 식물에게는 고유의 유전적 프로그램, 즉 자신만의 생체 시계가 존재합니다. 식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저 더 빨리 자라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생물학자들이 광주기라고 부르는 낮의 길이, 그리고 토양 온도와 공기 온도와 같은 엄격한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식물에게 이것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행동을 촉발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시간, 본격적으로 자랄 시간, 꽃을 피울 준비를 할 시간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이 법칙들을 무시하는 것은 시동키 없이 차를 억지로 움직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도 있고 기름도 채워져 있지만 결국 차는 움직이지 않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흙과 멋진 화분에 심어도 올바른 자연적 신호가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창가에 갇혀버린 약하고 생명력이 없는 포로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조기 파종의 문제는 바로 치명적인 빛 부족입니다. 2월은 물론 3월 초까지도 일조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모든 식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광합성 과정을 위해 필요한 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묘목은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유전적 프로그램이 빛을 향해 뻗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외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식물은 모든 에너지를 줄기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성장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도장, 투창, 에티올레이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튼튼하고 건강한 묘목 대신 떡잎조차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창백하고 가늘게 우짜란 개체를 얻게 됩니다. 줄기는 연약하고 세포벽은 얇으며 빛을 흡수하는 중요한 녹색 색소인 엽록소 함량은 극히 낮습니다. 이런 식물은 겉모습만 병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병든 상태입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해 진정한 본입과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장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며 미래에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맞이하는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차가운 토양입니다. 많은 초보 가드너들은 흔히 실내 온도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가, 특히 차가운 유리창 바로 옆에 있는 화분의 흙, 온도는 실내보다 5도, 심지어 10도까지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같은 대부분의 고온성 작물에게 최적의 발화 토양 온도는 섭씨 23도에서 27도입니다. 만약 흙이 이보다 차갑다면 씨앗은 성장을 멈추고 휴면 상태에 빠집니다. 그저 땅속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씨앗은 영원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환경은
곰팡이, 균류, 박테리아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발화 대신 영양소가 풍부한 씨앗은 이 미생물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고 결국 썩어버립니다. 당신은 1주일, 2주일, 심지어 3주일을 기다려도 싹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흙을 파헤쳐보면 끈적하고 부패한 덩어리만 발견할 뿐입니다. 당신은 씨앗을 탓하고 종자회사나 흙을 탓하겠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당신이 씨앗을 빠뜨린 차가운 치명적인 덫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모종이 어찌어찌 자랐다고 칩시다. 하지만 창밖은 여전히 3월이거나 4월 초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어도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죠. 이때가 바로 농부들의 가장 무서운 적, 되돌이 냉해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모종은 이미 하우스나 노지로 옮겨 심을 준비가 끝났고 좁은 포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어서는 안 됩니다. 심는 순간 그대로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매일 이 냉해의 위협이 끝났기를 바라면서 불안하게 날씨 예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모종은 그저 계속 웃자라면서 힘없이 약해지기만 합니다. 결국 드디어 밭에 옮겨 심을 때가 돼도 이미 이 모종은 너무 연약하고 외부 환경에 적응이 안 된 상태라 서리가 없는 약간의 기온 하락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잎이 파래지거나 잎을 떨구고 심지어 꽃까지 떨어뜨릴 수 있죠. 반면 안정적으로 따뜻한 날씨에 늦게 심은 튼튼한 모종은 작은 온도 변화 정도는 쉽게 견뎌냅니다. 일찍 심어 고생한 여러분의 불쌍한 모종은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오랫동안 앓고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웃자란 모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 같아요. 모든 식물은 단계별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해진 양의 흙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포트 안의 흙을 완전히 감싸면서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뿌리는 원을 그리며 돌고 서로 엉키고 뭉치면서 흔히 말하는 뿌리 매트를 형성합니다.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이런 뿌리는 물과 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둘째, 이식할 때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풀어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 꼬인 상태 그대로 남게 되어 식물이 새로운 곳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지상부는 계속 자라면서 더 많은 양분을 요구하지만 뿌리 시스템은 더 이상 그것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양 부족이 시작되고 잎이 황변하며 성장이 멈춥니다. 겉보기에는 성체 같지만 사실 생명력이 완전히 떨어진 식물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근육은 엄청나게 크지만 심장과 폐는 약한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어떤 기록도 낼 수 없죠. 우리 농사로 치자면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좁은 용기에서 모종이 너무 크게 자라면 바로 영양분 고갈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상토라도 영양분이 무한정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성하게 성장하는 처음 몇 주 동안만 충분할 뿐이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사용 가능한 모든 영양분을 다 먹어치웁니다. 만약 이때부터 규칙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모종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모종은 굶주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컵에 있는 모종에 비료를 주는 일은 마치 정밀한 세공 작업과 같다는 점입니다. 비료의 양을 아주 조금만 과하게 줘도 연약한 뿌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하게 주면 식물은 계속해서 영양 결핍으로 고통받죠. 이때 특유의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아래잎이 노랗게 변하고 말라 죽는다면 질소 부족, 잎이 보라색을 띠기 시작한다면 인 부족, 잎의 가장자리가 마른다면 칼륨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정보를 찾아 헤매며 이 모종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모종 관리를 응급실 상황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파종하여 모종을 밭에 심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발달 단계에 도달하게 하고 텃밭의 풍부한 토양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일찍 심은 모종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적은 바로 병해입니다. 아파트 창가, 즉 베란다나 창틀은 특유의 미세 기후를 형성합니다. 한쪽에서는 중앙 난방기에서 나오는 건조한 열기가 다른 한쪽에서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외풍이 만나죠. 여기에 좁은 공간에 억지로 밀어넣어 키우는 과밀 상태와 환기 부족까지 더해보세요. 이 모든 조건이 곰팡이성 질병이 자라기에는 완벽한 온상을 제공합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 위험한 것이 바로 모잘록병입니다. 이 곰팡이는 흙 표면 바로 위에 있는 줄기의 뿌리목을 공격합니다. 공격받은 부위의 줄기는 가늘어지고 검게 변하며 꺾이게 됩니다. 결국 모종은 쓰러져 죽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다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모잘록병은 특히 물을 과도하게 주거나 햇빛이 부족할 때 순식간에 퍼지는데 이 두 가지는 일찍 씨앗을 심었을 때 따라오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상자 전체의 모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씨앗, 흙, 시간, 그리고 노력까지 모두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장에 유리한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인 뿌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뿌리가 엉키는 문제, 즉 뿌리 뭉침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빛이 부족했던 식물은 빛의 근원인 위쪽으로 자라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뿌리 시스템의 발달은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게 됩니다. 뿌리는 약하고 얕게 형성되며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잔뿌리의 양도 적습니다. 겉으로는 줄기만 길게 웃자란 것처럼 보일 뿐 이 약점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 옮겨심기, 시기가 오면 이 약점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넓어진 흙에서 물과 양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종은 오랫동안 몸살을 앓고 햇빛 아래서 쉽게 시들며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물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충분한 빛을 받고 자란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은 강력하고 잘 발달된 뿌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뿌리 시스템은 이식 후 바로 새로운 흙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식물은 이식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즉시 성장 궤도에 올라 웃자란 모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모종을 키운다면 이식 몸살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다만 식물이 겪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리고 건강하며 뿌리가 짱짱하게 자리 잡은 모종은 큰 통증 없이 이식 과정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좁은 포트에서 너무 오래 시달려 웃자란 식물에게는 이 몸살이 말 그대로 가혹한 시련이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밀실에서 살던 사람을 갑자기 뜨거운 태양과 강한 바람이 부는 넓은 들판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죠. 식물도 똑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바람과 직사광선을 전혀 겪지 못했던 연약한 잎은 순식간에 햇볕에 타버리는 엽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빈약한 뿌리로는 갑자기 커져버린 지상부 전체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최소 1주, 길게는 2주 동안 지속되는 이식 쇼크 상태를 겪게 됩니다. 이 기간 내내 식물은 성장 대신 생존만을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심지어 일부 잎이나 애써 만들어낸 꽃봉골이 어린 열매까지 모두 떨어뜨릴 수 있죠. 이렇게 허비한 시간은 절대 만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찍 파종해서 얻었다고 착각했던 몇 주간의 가짜 선행 효과가 오히려 성장 지연과 심각한 문제로 되돌아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추나 가지처럼 많은 작물들은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꽃눈을 형성하거나 꽃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모종을 너무 일찍 파종했다면 아직 작은 컵에 담긴 상태로 창가에서 꽃이 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와, 벌써 꽃이 폈네 하며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매우 나쁜 징조입니다. 식물은 정식 후 땅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써야 할 마지막 에너지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동시에 감당할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찍 핀 첫 꽃이나 어린 열매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설령 열매가 달린다고 해도 식물 전체의 양분을 빼앗아 다음 성장을 방해하게 되죠. 숙련된 농업 전문가들은 모종이 먼저 튼튼한 줄기와 잎을 키울 수 있도록 첫 꽃을 따줄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웃자라버린 모종의 경우 이는 단지 부분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부적절한 환경에서 억지로 꽃을 피우게 하여 이미 식물의 자연적인 생육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최종 수확량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시 농사 기술 이야기는 접어두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따져봅시다. 씨앗을 너무 일찍 파종하는 건 그야말로 자원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비싼 씨앗, 좋은 상토, 포트와 트레이까지 구매합니다. 준비, 파종, 물주기, 가식, 옮겨 심기 작업에 귀한 시간을 쏟죠. 그런데 상당수의 모종이 무름병이나 검은 줄기병으로 죽고 실처럼 가늘게 웃자라거나 심지어 옮겨 심는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 시기에 심어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운 농가에 가서 완제품 모종을 다시 사게 됩니다. 결국 품은 품대로 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2배가 든 겁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버린 씨앗 포장지가 몇 개인지, 헛되이 버린 상토는 몇 리터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어쩌면 이 간단한 셈법이 늦더라도 신중하고 의미 있는 파종 시기를 잡아야 한다는 가장 확실한 논리가 될 것입니다. 원예는 실망과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기쁨과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은 정원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이며 씨앗과는 다르게 완전히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른 파종은 식물뿐만 아니라 정원사 본인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저는 바로 심리적 번아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종 관리는 매일의 노동입니다. 물을 주고 흙을 솎아주고 빛을 향해 돌려주고 병충해나 질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마라톤이 2달, 길게는 3달까지 이어지면 즐거운 일거리였던 것이 어느새 지긋지긋한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창가 선반의 인질이 되는 셈입니다. 모종에 물을 줄 사람이 없어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울 수도 없어요. 게다가 모종의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해야 하죠. 가장 기뻐해야 할 노지 정식 단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레몬처럼 즙이 다 빠진 상태일 겁니다. 열정은 피로로 바뀌죠. 하지만 한 달만 늦게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월에 파종하고 한 달 반쯤 뒤면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이 밭으로 옮겨갈 준비가 완료됩니다. 여러분은 기운과 에너지가 넘치고 모종을 관리하느라 지칠 새도 없었습니다. 이 짧고 효율적인 기간이 2월부터 시작된 허약한 모종을 살리기 위한 길고 신경질적인 투쟁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급한 초보 정원사들이 흔히 빠지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을 벌었다는 착각입니다. 3주 일찍 씨앗을 뿌리면 3주 일찍 수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명의 달리기 선수가 펼치는 경주를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선수는 먼저 출발했지만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잠을 설쳤고 식사도 부실했고 발에는 불편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선수는 늦게 출발했지만 힘과 에너지가 넘치며 발에는 최고의 러닝화를 신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모종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심었지만 스트레스 받고 지친 어린 모종은 밭에 정식된 후 오랫동안 몸살을 앓으며 회복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 시간 동안 비록 나이는 어리더라도 최적기에 심은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은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건강한 모종은 첫 번째 모종을 따라잡는 것은 물론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수확 시기는 같거나 오히려 더 늦어지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힘과 노력을 낭비한 셈이 됩니다. 이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모종의 나이보다 품질이 항상 더 중요합니다. 70일 된 비실비실한 영양실조 모종보다는 45일 된 땅딸막하고 튼튼한 모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많은 정원사, 특히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쪽 지방 블로거가 1월 말에 고추 씨앗을 뿌리는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서울 근교나 강원도 같은 추운 지역에 살면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기후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지역별 날씨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쪽 지역은 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일찍 찾아오고 땅이 빨리 데워지며 늦서리의 위험도 4월이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종을 일찍 심고 조기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부지방이나 더 추운 지역에서 이 시기를 따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종은 너무 웃자라 버리고 시들거나 병들어서 밭에 심기에 적합한 환경을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세요. 내 지역에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재배하려는 작물의 모종 기간을 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며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줄 것입니다. 같은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더라도 모든 작물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토마토, 오이, 양배추, 호박을 같은 날 파종하는 것은 식물 생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작물마다 모종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와 가지는 싹이 트고 밭에 옮겨 심기까지 60일에서 80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50일에서 60일이면 충분하고요. 하지만 오이, 호박, 그리고 참외 같은 박과류 작물들은 단지 25일에서 30일 정도면 됩니다. 만약 2월에 고추와 오이를 함께 파종하면 5월 정식 시기가 되었을 때 오이는 모종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은 거대한 덩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란 오이 모종은 옮겨 심어도 활착 자체가 어렵습니다. 농사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키우고 싶은 작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작물의 요구사항과 지역 기후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파종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계획만으로도 시간과 종자, 그리고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각 작물에 맞는 양질의 모종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 파종 시 부족한 일조량 문제를 식물 생장등 보조 조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 조명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숨겨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품질 좋은 풀 스펙트럼 생장등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렴한 보랏빛 혹은 자줏빛 조명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키우는 사람에게 착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둘째, 보강 작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조명은 식물과의 적절한 거리에 배치해야 하고 하루 정해진 시간 동안만 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식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아무리 비싼 생장등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스펙트럼을 가진 자연의 햇빛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 조명만으로 키운 식물은 대개 연약하고 나중에 노지, 바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일조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무료인 조명, 바로 태양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모종을 최종 정식지에 옮겨 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순화 과정, 하드닝 오프입니다. 이 과정은 식물을 직사광선, 바람, 기온 변화 같은 외부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종이 자라난 기간이 길고 몸집이 클수록 이 순화 과정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키가 20cm 정도 되는 단단하고 콤팩트한 모종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종은 베란다나 하우스로 쉽게 옮길 수 있고 바람에도 강하며 잎이 심하게 타는 일도 적습니다. 반면 줄기는 가늘지만 키가 50cm까지 웃자라버린 키다리 모종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종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크기는 크지만 약한 잎들은 봄 햇살에도 금방 타버리고 말죠. 이런 식물을 순화시키는 과정은 정말 골칫거리가 됩니다. 끊임없이 햇볕을 가려줘야 하고 바람을 막아줘야 하며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다시 실내로 들여와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순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식물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잎이 타거나 물리적 손상을 입는 등 잃는 것이 더 많아지곤 합니다. 반면 젊고 건강하며 튼튼한 모종은 이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끝납니다. 약하고 허약한 식물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병충해에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밖에서 자라는 식물들에게는 해충의 수를 조절해주는 천적이 있지만 아파트 같은 실내 환경에는 그런 천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키우는 모종에 응애나 진딧물이 한번 생기면 이 해충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번식합니다. 특히 응애에게는 완벽한 환경인 건조한 아파트 공기 속에서 오래 자라야 하는 초기 모종의 경우엔 더 심각하죠. 눈 깜짝할 새에 모든 식물들이 얇은 거미줄로 뒤덮이고 잎은 노랗게 변색되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해충을 박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거 공간에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흔히 알려진 민간 요법들은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힘들게 정성을 쏟아 키운 모종 전부를 다시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운 식물만이 해충의 공격을 이겨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이웃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전히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편안하게 4월 파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SNS나 텃밭 채팅방에서 누군가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벌써 고추 모종이 올라오고 누구는 토마토가 무릎 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옵니다. 아, 혹시 나만 늦은 거 아냐? 다들 벌써 심었는데 나만 이러고 앉아있네. 이처럼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느끼는 불안감은 많은 사람들을 충동적으로 만들고 모든 논리와 농사기술을 무시한 채 시기보다 일찍 파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텃밭 가꾸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난방시설이 갖춰진 온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강력한 식물, 생장 등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여러분보다 300km 더 남쪽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모든 재배 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조건에 맞춰서 파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후, 자신의 환경, 그리고 상식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이웃보다 파종 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급함이나 패닉보다는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 바로 헛된 절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소위 많이 심으면 뭐라도 건지겠지라는 방식이죠. 파종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용기에 씨앗을 가득 채웁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씨앗을 100개 심으면 반은 싹이 안 나겠지. 그리고 싹 난 것에 또 반은 죽을 거야. 하지만 최소한 건강한 모종 10개는 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방식은 엄청난 노동력 낭비는 물론이고 결국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관리하기 쉽고 튼튼한 모종 20개나 30개를 키우는 대신 여러분은 햇빛, 물, 영양분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연약한 모종 100개를 얻게 됩니다. 이 모종들은 좁은 공간에서 빽빽하게 자라면서 웃자라고 병이 듭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이 모든 모종을 솎아내거나 분갈이할 공간도 관리할 시간이나 체력도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은 10개는 얻겠죠. 하지만 그 모종들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은 최고의 수확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엘리트가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간신히 버텨낸 지친 생존자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씨앗을 절반만 심고 대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겁니다. 10개가 아니라 20개의 튼튼한 모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모종들이 합쳐서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안겨줄 것입니다. 2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종종 간과하는 원인은 바로 텃밭 토양의 준비 부족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기적처럼 5월 초까지 튼튼한 모종을 키워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심을 준비가 다 되었고 뿌리들은 땅속으로 뻗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밭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차갑고 단단하며 아직 겨울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흙입니다. 땅속 10cm부터 15cm 깊이의 온도는 고작 8도부터 10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나 고추처럼 온난성 작물의 뿌리에게는 이것은 냉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뿌리는 활동을 멈추고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을 중단합니다. 식물은 극심한 쇼크를 겪고 성장이 멈춥니다. 잎이 인산 부족으로 인해 파랗게 변할 수도 있는데 이는 흙에 인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차가운 환경 때문에 흡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 늦게 심은 모종은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맞이합니다.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유익한 미생물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흙입니다. 이러한 흙은 마치 새로운 식구를 즉시 환영하는 고마운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종들은 강력한 초기 성장과 빠른 생장으로 그에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급한 파종이 단순한 시간 낭비를 넘어 미래의 수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20가지 이유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셨듯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봄을 앞당기려는 욕심은 결국 역효과를 냅니다. 약하고 병든 모종, 불필요한 비용과 노동력 낭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큰 실망만 안겨주죠. 성공적인 텃밭 농사의 비결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심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따뜻하게 데워진 땅에 최적기에 심어진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이 웃자라고 지친 모종보다 언제나 더 빠르게 자라나 최고의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요. 이웃집에 맞춰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파종 시기와 상식을 믿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올 시즌 여러분의 귀찮은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씨앗 파종을 시작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고백해 주세요. 너무 일찍 파종하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농사와 풍성한 수확을 기원합니다.